나눠드린 문제지를 좀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 그 예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운로드 안에 ITQ 수험자용이라는 게 같이 하나 들어옵니다. 얘를 실행하면은 실제 시험장처럼 이렇게 문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무조건 막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ITQ 수험자용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KOIS인가? 이런 식으로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감독관이 얘기해 줄 거예요. 얘를 먼저 실행하세요. 그래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문제지 나눠지기 전에 이걸 먼저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이제 이정민이면 저는 이정민이니까 이정민이라고 쓰겠죠. 아직 수험표는 여러분 안 나왔으니까 1, 2, 3, 4, 5, 6, 7, 8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8자리. 그 다음에 수험 과목은 한글이니까 아래 한글을 이제 선택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아무 개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약간 화면이 다른데 그게 맞습니까? 누르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요런 창. 수강 번호는 뭐고 이름은 뭐고 좌석 번호가 몇 번인데 과목은 이 시험은 과목으로 볼 겁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확인 버튼이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는 확인 버튼이 없어요.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수가 있어도 키보드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시험장의 컴퓨터가. 그때 뭐 하느냐? 문제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지 나눠줬는데 이게 움직이면 막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칙이잖아. 아무것도 못 건들게 만들어 막아놓고 이걸 배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글 시험 보시는데 아마도 쭉 이어서 시험 보실 거란 말이야. 붙어서 앞뒤로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글 보지만 그러면 이제 한글 보시는 분 그러면 이제 손 들면 문제지 나눠주고 뭐 엑셀 보시는 분은 엑셀 문제지 나눠드리고 그래서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 여기 수검번호하고 이름 쓰세요 라고 하면 필기도구 가지고 쓰시고 그리고 인쇄가 제대로 됐는지 뭐가 안 보이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는 낱장으로 2장이 아니라 붙어서 한 장에 나와요. 그 2배만한 크기로 A3 용지로 앞뒤로 문제가 나와요. 앞뒤로 문제가 나오니까 종이는 A3 용지 반 접으면 지금 종이고 저는 낱장으로 인쇄 드린 것 뿐이고 대략 어느 종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주의사항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시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집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저런 얘기 하고 나서 시험 이상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감독관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눌러서 시험을 연습을 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화면이 다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뀔 거야. 그럼 요것이 하나 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60분에 맞춰서 돌고 있어요. 이게 0분 0초가 되면 시험이 자동으로 딱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한글 보는 거니까 한글 2010을 실행하죠. 그럼 옆작공은 또 뭐 파워포인트 시험 보면서 파워포인트 실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감독관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 누를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하는데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는 혹시 없으시면 내 컴퓨터에 가서 D 드라이브에 가면 ITQ 폴더가 우리 그때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다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정확히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기도 써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가 있고,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라고? 자기 수건번호 8자리 빼기 자기 이름. 여기다가 밑에다가 1, 2, 3, 4, 5, 6, 7, 8 빼기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수건번호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없으니까 그냥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저장을 눌러요. 그리고 최초 요창 얘를 살짝 내려놓으면 보일 테니까 전송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감독관이. 그럼 답안 전송 누르면 전송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고, 이때 여기 있다라고 뜰 거예요. 근데 D 드라이브에 저장하시면 연습할 때 여기 없다고 나와요. C에 내 문서에 있어야만 있다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전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렇게 전송하는 폼이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전송 눌렀더니 뭐가 이렇게 휙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송을 했습니다 라고 떠. 그래서 성공이라고 뜨면은 전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전송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전송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냥 요렇게 나오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까 거랑 똑같은 거 전송했네요 하고 떠. 뭐 고친 게 없는데 또 전송했다는 뜻이죠. 그래도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얘는 아무것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이어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F7번 눌러서 용지 설정은 막 잽싸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번호 이렇게 하고, 페이지 구분하고, 문제 번호 또 넣어주고, 또 페이지 구분해주고, 막 또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장하겠죠. 저장. 이때는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 그리고 감독관이 10분 지났어요, 저장 한번 하세요 이래요. 10분마다. 그러면 또 이제 잽싸게 가서 또 전송을 하겠지. 이렇게. 그럼 전송했다고 이렇게 OK가 뜬단 말이야. 그러면 감독관 컴퓨터에는 이정민이가 몇 번 전송했는지가 다 떠요. 이 사람이 5번을 했는지 10번을 했는지. 예. 그런데 20분 지났어요, 또 전송하세요,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또 말 잘 들어요. 또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한 30분 지나면 패턴이 깨져가지고 저장하세요, 전송하세요 하면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 저도 경험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요 문제 하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저장하고 또 그때 전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저 하고, 그래서 또 어디까지 하고 나면 또 저장하고 전송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컴퓨터가 이제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팩 꺼졌네? 컴퓨터가 꺼지면 거기 시험장도 똑같아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돼요. ITQ 자격증 시험은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없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내 문서 안에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고. 그러면 얘를 실행해 가지고 답안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 답안지 가져오는 게 있어요. 파일 가져오기가. 근데 내가 30분 동안 문서 작성을 했는데 저장을 했는데 전송을 안 했어. 그러면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송된 게 없잖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리고 10분 줘. 10분 더 하세요 라고 시간 추가는 더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장 지금 하고 전송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껐다 켜고 다시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분을 더 주니까 나한테는 플러스가 되겠지. 한 5, 6분 더. 근데 1시간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저장만 해놨어. 전송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답안지를 불러오려고 봤더니 깡통 파일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지. 10분은 더 주더라도.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저장하고 전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들면 감독관이 쫓아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모르겠는데요. 여백 설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험과 연관된 건 답변을 못 해드려요 라고 해서 거부하고, 컴퓨터가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키보드가 안 움직여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면 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더 부여해 준다고요.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정 어떻게 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이거 아시죠? 이 영어하고 우리말 사이에 빈 줄이 있다는 건 아니죠. 이 줄 간격, 문단 아래 간격에 의해서 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의 높이를 높이든 낮추든 상관없이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 얘는 캡션 기능을 처리한다는 거 이제 아실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면 차트가 보통 위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끌고 내려와서 쓰시면 돼요.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니까는. 그 다음에 얘는 1번, 2번을 따로따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간혹 급하다 보면 이거 옆에다가 빈칸 띄우고 2번을 같이 막 작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키보드로 쓰고, 요걸 수식에 들어가서 하고, 또 빈칸 몇 칸 띄우고, 꼭 가운데 안 띄워도 돼요. 몇 칸만 띄워도 돼. 그리고 문제번호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수식에 들어가서 이것도 쓰시고, 그 도형 그리시고, 도형 그리기 전에 요거 하이퍼링크라는 게 여기 1, 2, 3 주식회사 하이퍼링크 걸려 있는데, 하이퍼링크 걸기 전에 미래사회라는 글자 하나 써놓고, 그 앞자리에다가 책갈피로 산업혁명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완성 안 하셔도 되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가게끔 지정해 놓고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마저 쓰시는 거지. 마저 쭉 쓰시고, 머릿말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말도 넣고, 요거 여기는 한 칸, 어디가 한 칸, 두 칸 띄우는 거예요. 두 칸. 스페이스바 2개 눌러야 우리말 한 칸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두 칸을 띄운 게 아니라 들여쓰기 명령을 걸었나봐요. 뭐 그래도 되고, 그냥 우리 두 칸 띄우면 되잖아요. 스페이스바 2개. 그리고 여기 제목하고 이 본문 사이는 한 줄. 그리고 본문과 목차, 목록. 여기도 한 줄. 여기도 비어있는 한 줄.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사이도 한 줄. 그리고 여기하고 요 기관 명칭하고 이 본문이 끝나는 요 사이도 한 줄. 그리고 요거는 한 칸. 요런 건 한 칸. 기호하고 글자 사이는 한 칸. 그건 뭐 문서 규정이니까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표나 이게 잘 나올 거예요. 얘가 좀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얘랑 글자가 좀 이 표랑 이 글자랑 좀 붙은 것처럼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글자처럼 취급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이게 작년 시험 문제인데 요거의 모양새가 시험 문제는 안내를 안 해놨어요. 이걸 올해부터는 안내해 준다는 얘기지. 이게 어느 모양인지 여기 좀 보시면은,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글맵시에 가보면 모양이 이렇게, 요거 말고 여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략 요런 모양 같이 보이죠? 요런 모양이요. 이걸 내가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느 모양으로 해주세요 라고 지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과거 문제는요, 글꼴을 함초롱 바탕 또는 바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글 2010은 최초 시작하면 함초롱 바탕이에요. 근데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함초롱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도둠으로 하세요 라면 도둠으로 해야 돼.
함초롱 바탕이란 말이 없었는데 함초롱 바탕으로 하면 감점 당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굳이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B형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B형도 A형, C형, B형 1교시가 A형, 2교시가 B형, 3교시가 C형이라는 거 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원칙은 다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잘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나서 5분 남을 때가 있어요. 5분. 그럼 감독관이 그래요. 5분 남았습니다. 한번 얘기해줘요. 그리고 10분 지났어요. 20분 지났어요. 30분, 50분 지났어요는 매 분마다 10분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그게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감독관님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데 그거는 감독관이 의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5분 남을 때 5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라고 멘트를 꼭 해줘요. 얘를 안 하면 수검자가 또 민원을 제기해요. 왜 중간중간에 시간을 얘기 안 해줬느냐. 또 한 사람은 또 시끄럽게 떠들었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얘가 60분 지나서 공공초가 딱 되는 순간 화면이 다시 하얗게 싹 변해버려요. 그 전에 끝내야지. 그때까지 막 하다가 화면이 확 바뀌면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감독관이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장을 못할 때가 있어. 자정을 못했는데 화면이 멈추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화면을, 하얀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화면이 풀려요. 이거는 감독관만 아는 기능인데 다시 한번 누르면 풀려요. 근데 이때 글자를 쓰면 안 돼. 시간이 부족해서 딱 1분 더 줘요. 그럼 그때 저장하고 전송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1분이 경과되면 완전히 또 다시 멈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다 해서 00초 안에 마무리 져야 되는데 혹시나 깜빡해서 못하면 화면이 멈춰버리면 시험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화면이 하얗게 변한 화면이 풀어지거든요. 안 풀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보편적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지고 나면은 그때 빨리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감독관이 왜 컴퓨터를 왜 건드세요 라고 하면 대꾸도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대꾸할 일도 없어. 그 저장 못한 사람은 그렇게 저장 시켜주는 거예요. 또 감독관이 그러려고 예비시간 1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써먹는 거고 몰라도 60분 안에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작성하고 하는 데는 60분이 아니죠. 한 57분 안에 마무리 져야 돼. 그 중간중간에 저장 전송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55분 안에 다 완성을 해야죠. 중간중간에 그런 짜투리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저장하시고 전송하시면 돼요. 지금은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연습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C 드라이브에 내문서에 ITQ 폴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세요. 내 컴퓨터 창에 D 드라이브에 가시면 그 ITQ, 엑셀 2010, 뭐 파워포인트 2010 이런 폴더가 있을 겁니다. 가시면 ITQ 수험자용이라는 파일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있으세요? 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아까 저장을 할 때 내문서 안에 라이브러리에 내문서 안에 ITQ란 폴더에다 여기다가 수검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내문서 안에 ITQ 폴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연습이 안 되니까는 내 컴퓨터 창을 하나 여셔가지고 D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이렇게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문서 보이시죠? 왼쪽에 라이브러리에 문서 보이잖아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라는 거야. 붙여넣기.
저는 ITQ가 있으니까 상관이 좀 없을 테니까, 없으시니까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ITQ라는 폴더가 착 복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예. 그 문서에 넣는데 네. 거기 선생님 같은 거 안 뜨는데 문서에 가보면 그 문서에 가보면 ITQ라고 있고요. 가보면 뭐 픽처 폴더도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답안 파일, 인터넷 양식 파일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픽처하고 답안 파일 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 안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저장된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다 저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 시험장엔 뒤에다 저장하는 거 아니니까 C에 있는 내 문서에다 저장하는 거거든. 내 문서에 있는 ITQ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답안 전송하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예, 이건 없어도 이거는 그냥 화면이 그렇다라는 거고 실제 답안이 전송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만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 거. 선생님 답안 전송 그 그림 화면 뜨는 거는 어떻게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뜨는데요. 우리는 그 여러분들 제 자료실에 가서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 한번 해보세요. 댁에서는 그 제 자료실에 가시면 공부방이 있었잖아요. 공부방 한번 가볼게요. 공부방에 가시면 우리 공부하는 게 요 ITQ 자격증 마스터 이거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좀 이렇게 정신없이 걸어놨어요. 요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한글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네. 여기 요거 되게 길죠. 길자. 얘를 클릭하면 예문이 다운로드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안 돼. 이게 왜 안 될까? 올롤이야? 잠깐만. 요거 한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클릭해서 이거 저장이 되는데 아까 그냥 저장이 안 됐다. 제가 다시 수정해 놓을 테니까는요. 그걸 클릭하면 밑에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덱에서 그걸 가지고 저장이 되면 얘를 실행하면 알아서 풀리거든요.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ITQ 수험자용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길 겁니다.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로 덱에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 이거 연습하시려면 또 뭐 다운로드 받고 뭐 하고 막 정신 없을 테니까 그렇게만 연습을 하시면 되게끔 반복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인쇄물에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왼쪽 여백을 20포인트 30포인트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즘 문제지하고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왼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0포인트 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왼쪽서부터 30포인트가 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여백을 이만큼 주라는 얘기지 왼쪽에 붙여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여백을 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띄우면 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가 왼쪽이면 왼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만큼 문단이 여기 사이가 떨어져서 글자가 보여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왼쪽은 이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20포인트만큼 떨어져서 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글자가 떨어져서 나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다 붙여야 이 문제 번호가 여기 1, 2, 3, 4 가나다라가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한다는 뜻이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왼쪽 여백 20이다 30이다라는 거는 왼쪽에서부터 20만큼 떨어져서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은, 잘 보세요. 얘를 그냥 줄간격은 1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80은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방식을 할 거 아니에요. 요런 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식에 가면은 요렇게 내려가 있고 얘도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왼쪽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을 20을 띄워요. 떨어졌죠. 그럼 얘네들은 또 30으로 띄워야 되니까 띄워야 되고, 얘들은 또 여기를 30으로 또 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띄운 거야. 그게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우리가 블럭 잡아서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아까 요거를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20의 오른쪽, 이 수준은 30의 오른쪽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을 과거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하다 이거야.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저 책은 저런 식으로. 그 수검자가 불편해 하더라고. A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B라는 선생님은 저렇게 해.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싸웠나? 한 사람은 모르나? 막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그냥 지시사항에 20포인트 오른쪽 맞춤을 하세요. 그러면 딱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일을 시킨 것 뿐입니다. 오해 안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해도 답은 맞아요. 어떤 걸 해도 답은 맞는데 그냥 우리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문제지에는 왼쪽 여백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오른쪽 정렬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이제 높이가 좀 높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 차트를 클릭해 가지고 크기를, 높이를 이렇게 줄이면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단위가 세밀하게 나왔는데 얘를 제가 크기를 좀 줄이다 보니까는 우리 답안지처럼 딱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지. 맞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차트 속에 진입하시면 이 부분 있어요. 이 부분. 사실 아무데나 가서 오른쪽 누르면 축이 떠요. 굳이 여기 안 오셔도 상관없는데 요 숫자를 우리가 꾸미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거기 가서 오른쪽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축이라는 메뉴가 있고 또 축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축은 값축이 있고 항목축이 있잖아요.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값이고 글자가 적혀 있는 데가 항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축에 가서 축을 클릭하면 이렇게 값축을 선택할 거냐 항목축을 선택할 거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세로든 가로든 상관없이 이 숫자를 고칠 거잖아요. 값축이죠. 값축이잖아요. 자, 선택을 누르시면 이런 숫자가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여기 말고 비례. 그럼 자동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 자동을 빼버리시고 나서 우리 그 C형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0서부터 25,000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이 2만이 아니라 25,000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여기는 0, 2, 4, 6, 8, 10, 2, 4, 6, 8, 10이니까 10단계로 갔잖아요. 10단계로 갔는데 우리 책의 문제지에는 0, 6,000, 12,000, 18,000, 25,000이니까 4단계로 갔잖아요. 0 빼고. 그럼 얘를 4개로 줄이시면 돼요. 4개로 줄이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5개 가는데 0은 안 돼. 0서부터 시작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간다는 거죠. 다시 축, 값축에 가서
비례를 가서 얘가 5개면 어떻게 될까요? 5천, 만, 15,000, 2만, 25,000 5개로 가겠죠. 만약에 5개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문제지가 이게 4단계로 가니까 4단계로 줄이면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간 거를 4단계로 줄이면 당연히 이 4단계로 갔겠죠. 아니면 이 사이즈를 이 차트의 높이를 좀 줄이면 눈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눈금에 들어가 있는 얘를 한번 보세요. 여기 가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통과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축 갑축을 갔는데 눈금이라고 있어. 눈금을 없음 그러면 눈금이 없잖아요. 안쪽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에만 나타나고요. 바깥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만 나가잖아요. 근데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시험에 그렇게도 나와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저희 때는 항상 이렇게 막 꽈놨으니까. 저희 때는 이걸 다 배웠는데 한 5년 전서부터는 그냥 기본적인 거로 다 마무리 짓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모르지 또 출제원이 또 헷가닥 그래가지고 얘를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낼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고. 아까 비례 말씀드렸죠.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제해 놓고 제일 작은 눈금값, 제일 큰 값, 그리고 0서부터 몇 단계를 거쳐가느냐. 즉 0을 빼면 눈금이 몇 개 들어있느냐. 우리 0 빼고 4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지가.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다 이거지. 그 눈금을 하면 돼. 작은 눈금선 안 건드려요. 작은 눈금선은 뭐냐면 이거예요.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작은 눈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눈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작은 눈금을 내본 적은 없어요. 저희 때도 작은 눈금선은 안 나왔었어요. 선택상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